안녕하세요, 까칠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촬영하기 전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책,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책을 한 권 들고 왔거든요. 일단 무슨 책인지부터 소개해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책은 미국 소설가 바바라 킹솔버의 내 이름은 데몬 코퍼헤드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바바라 킹솔버는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생태주의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이자 시인인데 포이즌 우드 바이블과 본능의 계절이라는 작품으로 이미 한국 독자분들을 만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요. 저는 바로 이 책이죠. 이 본능의 계절이라고 하는 전작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저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신 분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제약회사에서 인턴을 하기도 하시고 미술 수업 모델, 타이피스트, 청소부, 인쇄소 조판 작업자, 고고학 보조연구원 등의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하셨고 이후 애리조나 주립대학 진화생물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과학 저술가로 활동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단편소설과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발표를 하는 작품마다 탁월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십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후 얻게 된 불면증을 견디기 위해서 책을 쓰셨어요. 이제 그게 이분의 처녀작이신데 콩나물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셨는데 이 작품이 평단의 갈채를 받으면서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와 대학의 문학 수업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고 조금 전 이야기한 포이즌 우드 바이블을 통해서 1998년 퓰리처상과 펜 포크너상에 노미네이트 됐으며 그리고 바로 이 책이죠. 2000년 본능의 계절을 발표한 직후 국가인문학 훈장을 받으신 아주 탁월한 작가이십니다. 아무튼 이번에 출간된 내 이름은 데몬 코퍼헤드는 지난 2022년 미국 현지에서 출간되었는데 그해 뉴욕타임즈 10대 도서와 오프라 북클럽 도서로 선정되었으며 뉴욕타임스는 물론이고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선데이 타임스 그리고 아마존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랑받은 책들 중 한 권이 됩니다. 결국 이 책으로 바바라 킹솔버는 2023년 퓰리처상과 같은 해 여성소설상 그리고 2022년 제임스 테이트 블랙 소설상을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이 뭐가 그렇게 좋고 어떤 점이 그렇게 뛰어난지 제 개인적인 소감과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책이 제 개인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전 소설 중 하나인 찰스 디킨스의 자전적 소설 바로 이 책입니다. 데이빗 코퍼필드를 현대 독자의 문화와 감성에 맞춰 다시 쓴 소설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일종의 오마주이자 다시 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디킨스의 데이빗 코퍼필드의 스토리와 플롯을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소설 속의 주요 인물들까지 뭔가 이름과 특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좀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데몬 코퍼헤드를 보면 학대하는 의붓 아버지인 스토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스토너의 원래 이름이 머럴 스톤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빗 코퍼필드의 똑같이 잔인한 의붓 아버지가 등장하시는데 이분의 이름은 머드 스톤입니다.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보면 내 이름은 데몬 코퍼헤드와 데이빗 코퍼필드의 캐릭터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정리해둔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은 세월이 지나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전들은 출간된 이후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읽다 보면 아무래도 약간 올드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작품 같은 경우 그 작품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 문화적인 맥락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문턱이 약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는데 이번에 나온 내 이름은 데몬 코퍼헤드 이 작품은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내적인 가치를 가진 좋은 고전 작품을 현대의 감성과 이야기들로 다시 되살려내고자 시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주 세련된 솜씨로 그 의도를 잘 성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가 쓴 19세기의 이야기를 20세기 말 미국 남동부 애팔레치아 지역의 농촌으로 옮겨와서 아주 완벽하게 복원한 굉장히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 자체에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디킨스 자신의 삶과 데이비 코퍼필드의 고민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특히 이 책의 주인공인 데몬 코퍼헤드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버지와 10대 미혼모 사이에서 태어나 엄마의 재혼으로 의붓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인간이 그지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게 되고 그 후 엄마의 약물 중독 재활로 여러 위탁 가정들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탁 가정들에게 이제 맡겼으면 아이를 잘 돌봐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동 노동 착취와 배고픔, 그리고 잠깐 희망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 뒤를 바로 쫓아온 절망,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약물 중독과 차가운 사회의 시선 등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킨스의 작품인 데이비 코퍼필드와 마찬가지로 뭔가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빈곤과 다양한 어려움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몬 코퍼헤드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보게 돼서 입맛이 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습니다. 특히 작가가 감사의 말에서 제도적 가난과 그것이 자기가 속한 사회의 아이들에게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열정적으로 비평한 작품 데이비 코퍼필드를 쓴 찰스 디킨스에게 감사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현대 사회에서도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와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해악들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바바라 킹솔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몬 코퍼헤드는 쉽게 삶을 포기하는 그런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배고픔, 약물 중독,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하는 시선까지 지금 당장 삶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열정을 키우고 자신만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정말 주인공의 삶을 간절하게 응원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인공의 삶을 통해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책이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조금 단순한 이유이기는 한데요, 말 그대로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일과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무겁지 않게 탁월한 이야기 솜씨로 풀어나갑니다. 사실 이 책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돌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꽤 무거운 분량의 책입니다. 총 848페이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무겁고 책도 무겁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자는 이 안의 이야기를 적절히 경쾌한 필치로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이 방대한 이야기의 세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용도 괜찮은데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점점 이게 가속이 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의 이름과 지명들에 익숙해지느라 약간 느리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느낌이지만 100페이지를 기점으로 속도가 붙으면서 쭉쭉쭉 넘어갑니다. 길어서 언제 다 보냐 할 필요가 없는 책이고요. 저도 그랬는데요. 아마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책이 끝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데몬 코퍼헤드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레이션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린 아이가 느끼는 혼란과 복잡한 심경을 묘사한다는 게 사실 작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1인칭 시점으로 고백하는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별명도 많이 나오고 작가가 드립도 많이 칩니다. 잘 읽히면서도 번역에 숨어있는 그런 의미들을 잘 살려서 번역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번역에 필요한 주석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뒤에 모아놓지 않고 바로 페이지 아래 부분에 넣어주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2024년 올해의 책에 뽑힐 만한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게 돼서 정말 흐뭇하다, 이런 기분이고요. 오늘의 영상을 위해서 출판사에서 책도 보내주시고 또 제작비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광고 여부와 상관이 없이 완전 제 진심을 담은 내용이고 책을 읽고 느낀 솔직한 감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